예,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경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중국의 경기 둔화, 여기에 각국의 출구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췄는데요. 예,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어제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이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보면은 미국 증시 흐름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왜 올랐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공교롭게도 이 방송에서 어려울 때는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적대적 예면에 관련해서.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는데 주가는 왜 올랐을까 하는 이 측면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세계 그 모든 국가들 이렇게 보면 한국과 어제 한국과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유독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것이 사실은 그 세계 경제 전망을 볼 때에는 성장률 수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기가 언제 턴어라운드 하냐, 지금은 이제 침체기에서 언제 턴어라운드 되느냐 하는 이런 쪽이 이제 경기 순환 상황의 사이클에 이렇게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선 성장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지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출구 전략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급격한 출구 전략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어제 그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0.5%포인트 빅스탯도 부족해서 0.75% 말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이언트 스톱이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늘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세계 경제 성장을 아주 상세하게 원문 가지고 뜯어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도 이 문제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항방이거든요. 오늘 그 시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달러가 좀 상당히 강세가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일도 돌파했거든요. 100일도 돌파해서 100도 돌파해서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0일도 돌파해서 지금 상태에서 오늘 그 100일도 돌파했는데요. 자, 미국의 금리 오늘 금리 2.95%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블러드 라인이 3.5% 정도인데요. 네. 이걸 언제 돌파하느냐 이것이 월가의 관심이 있거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로트 라인이 깨졌거든요. 우리가 그로트 라인은 시청자 여러분 125엔이라 하는데요. 지금 오늘 129엔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엔화 약세죠. 그러다 보니까 와다나베 부인들이 대탈출하는 거죠. 어디 쪽으로? 미국 쪽으로. 그래서 앞서 그 말씀드렸던 요인과 함께 자본시장 포트폴리오 사이드에서 이렇게 캐리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쏠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이 미리 반영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계 경제 전망치를 상세하게 뜯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그 세계 경제 보면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이 월드뱅크의 전망, 그다음에 IMF의 전망치 나오기 전까지 1, 4분기에 이렇게 세계 경제 악재 요인을 감안해 볼 때는 한 1%포인트 정도의 하향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 달, 작년 12월까지 반영된 이런 세계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경기 전망을 할 때 고려할 변수는 뭐냐 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으나 지정학적 위험이죠.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터졌고요. 새로운 연이죠. 그다음에 페드가 3월 16일 우리 시간으로 출구 전략을 추진했죠. 0.25% 금리 인상. 그다음에 캐나다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도 이제 금리를 올려가는 이런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고요. 중국 경기도 둔화됐죠. 4.8% 발표. 치약신흥국도 금융위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재현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임금 올라갔죠. 금리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 신상고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월드뱅크라든가 IMF 전망치 이전에도 사실 이번에 전망치가 1%포인트 내외의 하향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예상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어제 월드뱅크에서는 0.9%포인트 내렸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사실은 0.8% IMF의 전망치가 내렸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왜 월드뱅크는 0.9%포인트 내렸는데 IMF는 0.8%포인트 내렸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IMF는 주로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선진국,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국가고요. 그다음에 월드뱅크는 지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국별 전망을 이렇게 보면 저소득 국가들의 성장률 하향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뱅크는 그 국가들의 포함 범위가 높으니까 성장률 하향 정책폭이 큰 거죠. 그걸 좀 의문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사실 또 하나의 그 관심 있는 게 브룬킹스랑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기 만들었던 이런 그 세계 경제 추격 지수가 더 월가에서는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추격 지수의 내용을 보면 작년 6월 달에 사실 27에서 이번 달은 10.7로 정도에서 굉장히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는 월가에서 그런 거를 볼 때는 사실 오늘 IMF의 성장 하향 정책폭 0.8%가 의외로 낮았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 언론이라든가 뭔가 하향 조정법,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하면 증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방금 말씀하신 브루킹스 FT 지수, 추격 지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가장 잘 따라가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 전문지죠. 물론 이제 한국경제신문도 이제 여기에 이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그다음에 사실 그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에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렇게 싱크탱크입니다. 네. 그래서 양기관이 합친 이런 그 지수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것이 브루킹스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라 하는데요. 세계경제, 실물경제, 금융시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투자하는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과거 평균과 대비해서 리질런스, 복원력을 따진다. 복원력을 따진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 아마 이것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마 서울대학교의 경제연구소의 이근 교수님이 아주 훌륭하신 학자인데요. 이근 교수님이 주도하는 경제 추격지수와 같은 개념이다.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 추격지수의 산출 내용을 보면 브룬킹스 파이낸셜 타임스의 산출 지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작년에 화두가 됐던 것이 아마 김정호 사장께서 주관해서 경제신문은 데이터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예. 그다음에 그런 각도에서 독창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역작으로 만들었던 것이 캐디 지수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사의 홍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지수가 지금 화두가 한국 학계라든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렇게 산출한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악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언론이 모든 시장의 쌤탑을 주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이 주도해서 만든다. 특히 투자 관련해서 언론이 주도가 만든다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캐디 지수고 미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 브루킹스 연구소가 했던 브루킹스 FT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뭐 월드뱅크와 IMF의 전망치가 다른 이유가 뭐 미국과 관련된 기업, 미국과 관련된 국가 아니면은 취약국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가별 전망은 좀 어떤가요? 이번에 그 전망치는 세계 경제 성장률만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내용 자체를 30%도 못 읽는 겁니다. 경제 권역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봤는데요. 워낙 경제 권역별로 종전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2년간은 주로 경제 권역별에 양극합니다. K자형 연결. 그래서 선진국은 그래도 괜찮고 신흥국들은 아주 안 좋은 경제 권역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별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제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청 같은 경제권, 선진국은 선진국, 신흥국이면 신흥국의 같은 경제권에서 차별화, 소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은 이번에 미국 경제 하향 조정폭은 아주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0.2%포인트에 그쳤죠. 근데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1.7%포인트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은 시청자분이 뭐 감을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에 대한 노출도 이게 새 정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지정학적 노출도에 따라서
노출이 심했던 유럽 국가들은 아주 성장률 조정폭을 3개월 만에 1% 이상 대폭으로 떨어진 거고, 여기에 노출도가 어떤 국력이 강하고 주도력이 있는 국가는 성장률 조정폭이 적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안보와 경제를 분리시켜서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북한과 생각해서 사실 그 중국의, 이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국가의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없는 겁니다. 국가의 안보가 없으면 그 나라 국민의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번 우크라이나 전 국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무차별로 가지 않습니까? 이걸 똑같이 이번에 IMF의 전망치도 그대로 고선하는 거다. 경제 안보는 반드시 결부되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망에도 그게 나왔다. 그리고 신흥국은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전자원, 가용 부전자원에 따라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것이 특징이다. 자, 그러면 같은 권역 내에서도 국가 간 차별화, 같은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에 달러라든가 금리 차가 이렇게 되면 캐리 작업의 형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뭐 어떤 분은 와다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 이렇게 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국제 공식 용어거든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 부인들의 행방을 굉장히 주목하고 싶사 하는 것도 바로 이번에 IMF 전망치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했었지만 올해 세계 경제 최대 현안 역시 인플레일 텐데, 인플레와 연관돼서 올해 세계 경기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인플레 문제는 이렇게 이번에도 불거졌죠. 그래서 누누이 그 말씀드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경제 전망이니까 경제 전망과 같이 결부시켜서 성장률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느냐? 자, 이번 4월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많죠. 아직도 오늘 그 언론에서 보면 이번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근데 성장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성장률이 1980년도처럼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이 3.6% 전망한 것은 아직도 뭐 이렇게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그 전망치를 계기로 해서 슬로우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한 단계 낮은 슬로우플레이션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예상보다 좋지 않느냐,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이다. 그리고 올해 12월 이후에는 약한 골디락스 국면도 이렇게 기대가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전망치를 보면. 자, 그러면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슬로우플레이션, 약한 골디락스, 주가 올라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망치를 놓고 본다면 국내 증권사들이 이렇게 상저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상저하고라면 원달러 환율도 거꾸로 상고하죠. 이런 전망치를 뒷받침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면 테슬라 주가는 오늘 같은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한 2%대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과거에 보면 테슬라의 주도력이 있을 때는 4%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더더구나 연비 강화 같은 바이든의 정부에 아주 강한 호재가 있었거든요. 이 전기차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데요. 오늘 테슬라 주가는 아마 나스닥 평균치에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거꾸로 트위터 주가는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넷플릭스 주가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을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 순환상 저점이 언제 형성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 IMF의 세계경제 전망치를 보고 월가에서는 성장률 수준이 아니라 언제 저점을 통과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일단 이 저점 문제에 대해서 주가가 끌어올린 데는 올해 1분기 내지는 2분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사실상 2분기가 경기의 피크 한론이죠. 경기 사이클이 1년 정도 줄어든다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1분기, 2분기,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사실 그 경기의 저점으로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건 이제 프로사이클리컬티 쇼터닝 이런 문제는 이제 말씀드려서 그걸 뭐냐 토대로 할 때 작년 2분기가 피크가 쳤는데요. 회복하다 성장토를 했는데요. 그게 1분기 만에, 1년 만에 저점을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기 순환상에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지 않게 되는 오케이 그러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 회복세는 강하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년의 성장률은 올해의 성장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에 경기의 저점을 통과하지만 성장의 그 회복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 요인이 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 일전에 월별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올해 그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다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맞는데요. 이런 일정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이 심할 것이다. 변동성은 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재정 안정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흥국들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 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이미 어제 각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게오르그 뒤쪽에 이제 총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이 대목에서 재정 부분에 대한 역할 부분이 굉장히 좀 전에 IMF에 취했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채우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작년에 7월까지는 통화정책 수단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완화 수단이 거의 마무리됐고 작년 5월 달부터 인플레 문제가 불거스니까 통화정책은 출구조약 추진한다 하다 보니까 자 근데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청자 여러분 1년 전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IMF 총재께서는 자 각국이 재정에 폭주열차를 주문했습니다. 폭주열차. 그건 내가 쓴 게 아니라 IMF의 총재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한국의 여당인 민주당, 그 다음에 소위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에서 현대통화연들은 빚내서 더 쓰자. 아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이렇게 후보께서도 빚내서 더 쓰자 이렇게 했던 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빚내서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각국의 부채 문제가 금리는 올라가는데 각국의 부채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에서 세계 각국의 재정의 지출도가 뭐 지원금, 모든 국가에 지원금 넣었죠.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뭐냐, 국민들이 받침하지 않으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부채 증가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세계 부채가 세계 GDP 256%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은 56%가 디폴트 힘에 빠졌습니다. 여기 스리랑카, 파키스탄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재정은 피스칼 룰, 재정 준칙에 따라서 막 쓰면 안 된다. 국가 디폴트 된다. 부도된다.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IMF 총재께서는 작년에 폭주열차를 주문하다가 재정 부채 문제 때문에 피스칼 룰을 강조한 것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 속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 그 후보께서는 선진국들은 100%에 우리는 50%뿐이 안 된다. 우리가 선진국가 이렇게 포트폴리오상에 우리가 선진국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건 스탠리에서 보면 신흥국이거든요.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채무가 세계에서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입장에선 재정 준칙을 동원해서 피스칼 룰을 동원해서 재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자, 전쟁에서 국가가 많은 것 마찬가지로 국가가 뭐냐, 부채 부담에 의해서 외환위기를 당하면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 때 아직도 뭐냐, 제가 에머스 카리지의 도서관에서 읽었던 이렇게 책자를 보면요,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을 가장 빨리 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민들에서 가장 잘 쓰는 이런 그 경제학 묘사에서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했다 하는 것을 아주 표로 이런 국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낙인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잘 관리한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IMF랑 월드뱅크 총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기후와 관련해서 기후 변화를 굉장히 많이 다뤄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많이 언급이 될 예정인 거죠? 네, 사실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아주 작년에 가장 먼저 국제회의가 작년 4월 달에 사실 트럼프 때 기후변화 제쳐라, 파리 협약 탈퇴다 했던 것이 작년에 4월 달에 처음으로 국제회의를 했던 것이 바로 그 기후변화거든요. 올해도 아시겠습니다는 소위 그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1위, 2위, 3위가 전부 디스토피아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도 IMF라든가 월드뱅크에서 특별한 세션으로 다룰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계속된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계속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충격총회가 글로벌 증시에 주는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자막을 갖고 시청자분이 가장 이렇게 관심이 되기 때문에 자막을 갖고 두 자막으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세계 증시에서 보면 극단적 비관론 많이 나왔죠. 뭐 어려울 때 진짜 비관론 많이 남아있죠. 근데 극단적 비관론의 확률은 이번에 경기 전망을 통해서 낮아진 거다 보게 됐습니다. 경기가 이번에 전망 0.8%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면 소프트 랜딩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책 파리스 믹스, 정책적 호람이 되면 공교롭게 도 인수에서 한국은행에 방문해서 파리스 믹스라는 강조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세계경제 입장에서 어떻게 성장률이 높아지면 출구 전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장률과 물가 간에 가장 이렇게 안정적인 속도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거품만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아지고 돈 풀 때는 주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때도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돈 풀 때도 올라가고 돈을 줄일 때도 올라갑니까? 그러면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거품이 되는 거죠. 거품이 터지면 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하시 조정이 아니라 어저스먼트가 아니라 오더리 조정이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시는 올해 여전히 유명하죠. 오늘 채권 금리 2.95%입니다. 한국의 국고채 금리 3%입니다. 채권 시장 대작살이 나고 있죠 지금. 네. 있죠. 그래서 티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익률은 평준화 현상이 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미국이다. 아까 국가발표별, 신흥국 중에서는 부전자원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전망을 통해서 자 소외됐던 전통적 전망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일면 톱에 인도와 관련된 종목 GBK의 종목별이 활용된다 하는데요. 오늘 세계경제 각국 전망에서 인도의 전망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중계 전망치가 4.4%인데요. 인도의 전망치는 8.2%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GBK에서는 그동안 미국 주식 서학개미, 중국 주식 중학개미인데요. 앞으로 하반기에서는 그동안 인도의 적립펀드에 대해서 권유를 했는데요.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집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와 관련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와 증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